이 배는 원래 세상에 나오지 못할 선박이었습니다. 건조 도중 선사가 파산했고 3년 넘게 팔리지 않아 조선소 한쪽에 거대한 선체만 남았죠. 모두에게 잊혀질 무렵 뜻밖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디즈니. 대체 왜 육지의 제왕 디즈니는 아무도 사지 않겠다고 등 돌리던 그 배를 선택한 걸까요? 디즈니의 초대형 프로젝트. 2025년 12월 첫 항해를 앞둔 디즈니 어드벤처. 하지만 출항 2달 전 결국 그 배는 또다시 멈췄습니다. 이미 티켓 판매까지 마친 상태였는데 말이죠. 디즈니의 공식 입장은 건조 과정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지연. 하지만 품질 개선이라는 한 줄로는 모든 걸 설명하기엔 부족했습니다. 최초 예약자들에게 승선 요금 50% 할인이라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디즈니가 출항을 연기한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뒤엔 어떤 속사정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항상 완벽을 추구하는 브랜드 디즈니가 결국 멈춰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새로운 바다 위 도전, 디즈니 어드벤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대로 된 크루즈 정보를 솔직하게 누구보다 빠르게 알려드리는 크달 채널.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멤버십 가입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혜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6년 그때까지만 해도 아시아엔 크루즈 산업이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유럽엔 전통을 자랑하는 100년 넘은 노선도 있었지만 한국에는 크루즈 전용 터미널조차 없었죠. 배를 띄워도 정박할 항구가 없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크루즈라는 것을 어렵고 멀게 느꼈어요. 이 배의 탄생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카지노와 리조트로 아시아 전역을 휩쓴 중국계 기업 겐팅 홍콩이 이 틈새를 노립니다. 미개척 시장을 기회로 봤죠. 아시아 크루즈 관광의 폭발적 성장을 믿고 중국, 일본, 한국 시장을 한 번에 잡겠다는 야망이었어요. 그렇게 대형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아시아를 위한 세계 최대 크루즈를 건조하겠다. 그렇게 시작된 디즈니 어드벤처의 원래 이름 글로벌 드림. 하지만 아시아 초대형 프로젝트는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세상을 멈춰버린 사건, 코로나 팬데믹, 모든 관광이 닫히고 전 세계 크루즈는 바다 한가운데서 정박돼 버렸죠.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돈을 삼키는 괴물로 바뀐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2022년 아시아의 크루즈 관광을 지배하겠다던 겐팅 홍콩은 결국 파산을 선언합니다. 아시아 랜드마크가 될 글로벌 드림은 완성되지도 못한 채 조선소 한쪽에 버려졌습니다. 3년 넘게 사겠다는 기업이 단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그럴 만도 한 게 아시아 세계 최대 크루즈 프로젝트였잖아요. 배가 너무 컸습니다. 축구장 3개를 이어붙인 크기에 탑승 인원만 9,000명, 건조 비용만 1조 원이 넘었고 거기다 미완성 상태니까 인수하더라도 운항 가능 상태로 만들려면 또 추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코로나 이슈로 세계 1, 2위를 다투던 기업도 너도 나도 모든 크루즈 기업들이 멈춰있는 상태에서 아시아 대상으로 만들어진 초대형 배로 모험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엔 아직 크루즈 인프라도 확실한 수요도 없다고 본 거죠. 정말 모두가 잊었다고 생각할 무렵 뜻밖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디즈니. 전 세계 그리고 전 세대를 초월한 아이콘, 모든 세대의 동심 디즈니가 글로벌 드림을 사겠다고 한 겁니다. 코로나로 크루즈 업계가 얼어붙은 시점, 이 초대형 선박은 그 가치보다 가격이 훨씬 떨어져 있었죠. 디즈니 입장에서 이 정도 크기의 배를 새로 짓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미완성의 글로벌 드림을 복원하는 게 오히려 빠른 선택이었습니다. 다들 아시아 크루즈 시장은 전망 없다고 말할 때 디즈니는 상상력이 존재하는 한 가치 없는 것은 없다. 아시아 바다 위 디즈니랜드를 만들겠다 라고 했죠. 인수 가격은 670억, 건조 비용이 1조 8천억 들었다고 하던데 겨우 20분의 1. 정말 헐값에 가져온 셈이죠. 근데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디즈니 어드벤처의 일정은 단 3박, 싱가포르에서 출항해 싱가포르 앞바다에서 3박을 보내고 다시 싱가포르로 돌아오는 순환 일정입니다. 보통 이런 대형 크루즈선은 여러 기항지를 돌며 관광 수익을 올리는 게 일반적인데 이 배는 기항지 정박 없이 오로지 바다 위에서만 순항해요. 바다 위 디즈니랜드라는 모토에 맞게 온전히 크루즈만 즐길 수 있는 시간이 특별한 컨셉일 수도 있지만 약간의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왜 수많은 나라 중에 싱가포르일까요?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해상 허브입니다. 엄청난 선박들이 중간 지점으로 들리는 곳이에요. 장거리 항해 거점인 셈이죠. 또한 항만 인프라, 대형 수리 조선소 등등 모든 해양 시스템이 한 도시에 모여 있기도 하고요. 즉, 만약 운항 중 문제가 생기더라도 정비와 수리 기부속 납품이 즉시 가능한 아시아의 1등 해양 허브 도시죠. 이 선택은
혹시 모를 리스크를 관리와 아시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디즈니의 전략적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첫 운항 일정은 원래 올해 12월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신조선 시운전을 마친 직후 디즈니는 첫 항해를 내년 3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티켓 판매까지 모두 마친 시점에 예약자들에게 승선요금 50% 할인 보상하는 손해까지 보면서 출항 연기를 선택하고 디즈니가 발표한 공식 이유는 단 하나였죠. 아직은 완벽하지 않다. 배가 다 지어졌다고 운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있는데 바로 시운전 및 성급 안전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운항 면허가 발급이 안 됩니다. 쉽게 말해 이 배가 진짜로 사람을 태울 준비가 됐는가 안정성을 검증하는 시험이에요. 크루즈는 상선보다 더욱더 안정성을 필수로 검증해야 하죠. 그런데 디즈니 어드벤처는 조금 복잡합니다. 이 배는 중국계 기업이 카지노 플러스 호텔 중심으로 설계했고 디즈니가 인수한 뒤 구조와 인테리어, 액티비티 설계를 바꿨을 거예요. 여러 조건들이 바뀌는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냥 카지노 많이 돌리고 호텔처럼 태우는 걸 원하는 브랜드가 아니거든요. 상상과 동심 속에서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한다는 철학을 가진 회사에겐 단순 인테리어 교체가 아니라 대대적인 대공사 수준이었을 거예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복잡해집니다. 신조선에 맞는 심사 기준이 있는데 이 배는 최초 설계를 디즈니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애매한 지점에 서 있습니다. 골조, 뼈대는 이전 회사 도면 설계였을 것이고 내부 시설 개조는 새로 짜다시피 바꿔버렸으니까요. 선급 안전검사 과정에서 추가 테스트를 요구받았을 가능성, 안정성과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오히려 충분히 운항 시점을 연기하여 완벽해졌을 때 운항하는 것이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디즈니의 가장 중요한 기업 가치는 가족 전체가 함께 즐기고 오래 기억될 순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분명 디즈니는 무엇이 더 필요했고 보완했어야 하는지 분명 알고 있을 겁니다. 현재 디즈니 어드벤처의 첫 항해 2024년 초 티켓 오픈 당시보다 지금은 오히려 가격이 하락한 상태예요. 보통 크루즈는 첫 항해가 다가올수록 기대감과 3배라는 메리트의 가격이 오르거든요. 출항 연기가 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미지와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디즈니의 마케팅으로 볼 수도 있어요. 출항 연기 소식으로 실망을 느낀 사람들이 많았다는 점을 역이용해 조금 가격을 내리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디즈니, 크루즈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건 단기적인 수익보다 브랜드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길이죠. 이 배를 600억대로 인수했지만 완전체로 만들기 위해 디즈니는 무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1조 4천억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출항 연기, 복잡한 건조 과정까지 여러 의문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디즈니 크루즈는 완벽하지 않으면 출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 고객들과의 신뢰가 더 쌓일 수 있겠죠. 현재 디즈니 어드벤처 가격도 초반보다 합리적이고 코스는 3박으로 부담없이 즐길 수 있어서 아이 있는 가족분들께 딱 맞는 구성이에요. 디즈니 어드벤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첫 출항인 내년 3월보다는 5월, 6월 이후 일정으로 예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선박이 운항을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타도 늦지 않거든요. 디즈니 크루즈 중 가장 큰 선박, 최초로 아시아에 투입되는 20만 톤 초대형 크루즈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최신식에 디즈니만의 브랜딩이 주는 특별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 분명 그만한 가치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디즈니가 추구하는 기업 가치를 위한 완벽주의, 아니면 수익만 내려고 하는 무리한 투자였을까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저 크다른 전세계 모든 크루즈를 종합적으로 체크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크루즈 정보를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